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또 혹은 항상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일까라고 막막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아팠던 과거도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들도 하나님이 다 끌어모아서 선하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분이 소설가, 그다음에 드라마 작가, 예. 그리고 동시에 목회까지 하고 계시는 목회자. 우리 주원규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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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 올렸지만 요즘 투잡, 쓰리잡 여러 가지 멀티플레이어들이 참 많은 세상인데 오늘 작가님은 말씀하신 대로 소설가이시고 드라마 작가도 하시고 목회까지 하시는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유명한 드라마를 또 많이 쓰셨더라고요. 아르곤이란 드라마도 집필하셨고 모두의 거짓말 제가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감사합니다. 이걸 또 쓰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왜요? 너무 대단하시다. 네. 아르고는 대본을 직접 집필했고요. 예. 모두의 거짓말은 제 이제 원작 소설을 소설을. 개발을 해서 이제 같이 기획하고 런칭을 했습니다. 드라마 또 하실 거예요? 네, 지금 하는 또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주원규 작가님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주 작가님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린 시절에 좀 많이 친구들하고 몰려다녔나 봐요. 영화 같은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사연이 조금은 복잡한데요. 네네. 원래는 제가 학교 폭력을 좀 심하게 당했어요. 원래 피해자였군요. 예, 중학교 3년 내내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조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학생들이 그 힘으로 이제 제압하는 맞아요. 그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힘에서 밀리면은 항상 이제 폭력의 당사자가 되었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제 조금 몇몇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중학교 3년 내내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이러다 죽겠구나.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아무래도 잘 그걸 모르시죠. 좀 아이들끼리 싸우니까 그냥 화해하고 학교 가라. 이제 그런 문화였어가지고 많이 힘들어서 좀 고통받다가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지만 그 어머님 지갑을 훔쳐서 그 일진 친구들 저를 괴롭히는 친구한테 이제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괴롭히는 친구한테 돈을 오래 갖다 주고? 예, 그걸 결심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그걸 짓궂은 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너무 저는 심했다고 느꼈던 게 이제 친구들이 저를 밤에 그 아파트 공사장에 가둔 거예요. 왜요? 그냥 이제 재미였다고 장난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너의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나중에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없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잠궈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아파트 공사 현장이고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빈집. 이제 지하에 보면은 이제 설비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곳에 이제 철문을 잠그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거기 있었던 기억이 얼마나 있었습니다. 무서워. 최악이다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야. 근데 이제 저도 막 이제 센처럼 하려고 새벽에 나왔을 때 괜찮아 뭐 이렇게 했지만 그때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요. 사실은 어린 저한테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사실은 간혹 생각이 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피해자였는데 이제 네. 고등학생이 돼서 네. 그럼 그런 친구들하고 계속 이제 더 어울리게 된 거예요? 저는 악순환이었는데 일단 저는 그게 달콤했던 게 일단 폭력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를테면은 그 친구들 무리 속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더 이상 괴롭히진 않게 되고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니까 학교도 가지 못하게 되고 학교 가지 못하게 되는 날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그럼 뭐해요? 나가서 뭐해요? 그때 몰려다니면서? 기억이요. 공원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성 친구를 이제 이렇게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도로를 밤에 이렇게 다니는 그때 당시에 영화 비트라는 게 유행이라서 그렇죠. 아이들이 또 위험한 많이 또 따라했죠. 행동들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도 갈등이 많았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부분들까지 이제 이르더라고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럼 그렇게 몰려다니다가 뭐 경찰한테 잡히거나 뭐 끌려가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공원이라든지 약간 우범 청소년 느낌이 들거나 약간 그렇게 조금 불량배 같은 느낌이 들면은 다 잡아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어울렸던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8명인데 예. 이제 7명이 다 잡혀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그냥 게 사실은 저희는 없었거든요. 공원에서 그냥 솔직히 이제 몰려다녀서? 공원에서 뭐 이렇게 말하면 잘못한 건 있겠죠. 예. 오토바이를 좀 타고 헬멧을 예. 쓰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예. 이제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게 불량해 위협이었지만 보이시니까. 예. 사실은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폭력을 가하거나 갈취를 한 경험은 없었지만 네. 이제 그것 자체가 그때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예. 그게 다 조직폭력배의 분위기로 읽혔었나 봐요. 그럼 그 친구도 잡혀가서 어떻게 교도소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진짜? 그게 이제 소년구치소에 갔다가 오. 예. 거기서 이제 소년원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그때 10대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분류심사가 있는데 분류심사에서 이제 최고 등급이라고 하는 10호 판정을 받고 예. 이제 소년원 생활을 하고 나오게 됐죠. 아, 그럼 작가님만 안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네. 왜 안 드셔? 염색을 안 했나 봐요? 왜 안 들어가죠? 아니 염색도 하고 제가 제일 이 코스프레가 제일 불량스러워. 아, 그랬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게 역반응이 눈이 이뻐 보여서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눈이 선해 보여서. 아니 이 친구는 눈이 선한데. 어떻게 혼자만 안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좀 저의 신앙과 좀 연결되어 있는 좀 신비한 체험이긴 한데 예. 그 날이 이제 솔직히 제일 여름이었고 친구들이 다 잡혀갔던 날이었었어요. 네. 어느 때처럼 친구들이 그 공원에서 이제 약속하듯이 이제 약속도 안 하고 다 모였었습니다. 그게 예. 하나의 규칙이었는데 예. 근데 그날은 제가 또 나갔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어울리려고 예. 나갔었는데 제가 바로 이 앞에 있는데 예. 그리고 여기 진행자님 계시고 만약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오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같이 합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제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7 친구들 전부가. 오. 그래서 저는 이제 말도 걸었고 네. 왜 뭐하냐 이러고 했는데 그냥 7 친구가 저를 외면하고 그냥 걸어갔던 거예요. 뭐야.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보던 친구인데. 네, 계속 보던 친구고 제가 바로 여기서 말을 걸었거든요. 오늘은 어디 가냐? 네. 오토바이 왜 뭐 정비했냐? 이랬는데 한마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옆으로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제 황당한 기분이 애- 들었고 애들이 허탈한 막- 기분이 들어서 네. 공원에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그 아이들은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뉴스에 예. 그게 너무 크게 나왔던 거예요. 아,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예, 친구들이 이렇게 참 이게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경찰서 취조실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예. 뭐 청소년들의 조직폭력 범죄가 뭐 수위를 넘어섰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놀래지.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셨고 예.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던 상황이었는데 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거 아닐까? 아, 중학교 3년 내내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도와주시지 않다가 이제는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큰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내 이 친구들은 이렇게 된 거는 그럼 하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신에 대한 어떤 의문? 네네.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생겨났던 신비한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친구들이 그래 네. 같이 어울렸으면 그렇죠. 같이 예, 소년으로 그날 갔겠네요. 저도 잡혔고 그럼 네. 소년 구치소로 갔을 것이고 예. 저의 인생의 이 지도가 어떻게 변했을지 그렇죠. 모르는 아, 상황이었던 그렇지.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소년원에 갈 뻔한 상황이셨는데 이게 벗어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나도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방황을 대학교 때까지 하시는 예.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학교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친구들이 바라보는 제 시선이 견디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제가 그런 친구들의 무리에 어울려 있었고 그런 폭력 집단에 있었던 친구, 뉴스에 나왔던 그 패거리 중에 한 명이라는 어떤 낙인 그런 시선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그리고 들었고. 혼자 안 잡혀갔으니까. 예, 그리고 또 비겁함까지. 예, 혼자 마치 네. 이게 뭐 일러서 신고해서 네, 네. 살아남은 것 같은 네, 그런. 저 혼자 그런.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선생님들도 조금은 이렇게 아. 따뜻한 시선이 없으셨고 아. 친구들도.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는 그게 되게 섭섭한 거예요. 예. 제 마음에는 너희들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최선의 방법인데 예.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난과 냉대의 시선을 보내는지 그게 또 이해가 안 됐고 예. 좀 철없지만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예.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 뭐 그리고 이제 여러 시간들 깊은 우울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들어갔어도 뭐 당연히 적응 네, 못하고 전혀 적응을 못했습니다. 공부를 막 잘할 수가 없었겠네요. 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어요? 그래서 좀 대학에 갔던 시간들도 너무 우울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학생들도 그리고 교수님도 제가 너무 못 따라가니까 예. 이렇게 학교 뒷좌석에만 앉아 있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점점 학교 가는 날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겠죠. 학사 경고를 받게 되고 예. 계속 다녀야 되나 궁금하고 갈등하던 찰나에 예. 그래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가장 돈이 안 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데가 어딜까라고 네. 생각해 봤더니 그때 지방 소도시에 이제 시립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오. 거기가 아침 9시에 열어서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렇죠. 그래도 편안하게 여름에 있을 수 시원하게 있다는 있죠. 생각. 예.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처음에는 한 달 동안 9시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 점심 때 식사하고 또 앉아 있고 예. 그런 걸 한 달 동안 반복했었어요. 예. 근데 책이라고는 제가 접해본 적이 없었기 그치. 때문에 네네. 뭐 읽어볼 엄두를 안 내고 예, 예. 이렇게 가만히 앉아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이렇게 예. 보면 이 정도 거리에 이제 그 사서 누나가 앉아 계셨는데 네네. 그 시립도서관이 그때 유난히 사람이 없더라고요. 열람실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의 평일 때는 둘이. 이렇게 서로 마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컴퓨터도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서 그죠. 그런지 사서 누님께서 계속 책을 보다가도 제가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게 고개를 들면은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죠. 눈이 마주치면 예, 민망하지. 제가 이러고 그냥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야, 이 남자가 나 좋아하는 저- 줄 그렇지,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예, 예. 나 그게 착각했을 것 반이지. 같아요. 그게 반이죠. 지금도 그 사서 누님의 이목구비는 또렷이 기억이 아, 그래요? 나는데 계속 이렇게 정면으로 앉아 근데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할 게 없다 보니까 아, 예. 시선 둘 데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 둘이 있는데 저 사이 고개 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 중에 시선이 네. 따라가는 그런 그리고 거죠. 이제 누님이 고개를 들면 저도 고개를 들게 되고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네. 한 달이 정확히 한 달이라고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사서 누님이 견딜 수가 없으셨던지 예. 책 한 권을 제 자리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게 소공녀라는 책이었는데. 아, 소공녀. 왜 또 그 책을 예, 그게 왜 어떤 의미로 네. 이렇게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냥 도서관에 왔으면 네. 책을 읽는 거다. 근데 저는 정말 무지했던 게 도서관이 뭐 하는 공간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식으로 꽂혀 있는 줄 알아가지고 한 달 동안 그럼 계속 앉아만 예, 있었어요? 계속 앉아만 있었습니다. 시간은 잘 가더라고요. 와,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예. 앉아 있는 것도 이거 재주인데. 오래 진짜 엉덩이도 힘들어요. 아프거든요. 예. 근데 저도 좀 고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네. 그 소공녀라는 책을 주셨고 예. 그걸 한 번 읽었는데 그림책이 같이 섞여 있어서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읽고 그 다음부터 다음 날부터는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예. 제가 뭐 또 책 읽는 순서나 뭐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네. 그 이렇게 서가에 보면은 그냥 가장 오른쪽에 위에 있는 예. 그 부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권씩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예.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 읽게 된 것 같아요. 다 읽었다고요? 예, 예. 네, 이런 분 처음 보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다고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몇만 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이제 좀 부끄럽지만 편집증이라서 적은 걸 있는데 그건 밝히기가 좀 죄송하고 한 47,000권이 넘는 것 같아요. 47,000권이요? 예. 하긴 한 달 동안 멍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예. 그게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일단 책을 읽으면은. 그리고 책장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조금 이게 이게 자랑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나중에는 좀 속독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맞죠. 네, 책 많이 되게 읽으면 속독이 빠르게, 돼요. 예. 이렇게 아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네, 읽어내면서 이렇게 X자로도 읽게 저도 되고. 속독을 예. 배워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한 2만 권은 아무 이제 뜻이 없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글자고 책이구나. 근데 계속 규칙적으로 책장을 넘기니까 조금씩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고 언어가 저한테 습득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세상을 처음 배운 것 같아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는 얻어맞기 바빠가지고 뭐 아예 정신이 없었다가 그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미국은 저렇게 독립을 언제 했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역사도 그때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럼 그 네. 책들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예, 사실은 지금 고백하면 제가 지금 작가로서 예.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예. 그때 읽었던 책들이 아니었으면은 뭐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뭐 내 안에 존재하던 뭐 우울감이라든가 또 소외감 이런 것들이 좀 극복이 되던가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예. 그게 바닥에 있었던 그 고통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우울감들을 이제 애써 저희가 억누르고 있었었나 봐요. 네, 그랬는데 이 신앙의 세족이나 종교적 책들을 읽고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하면서 네. 이제 그 우울감이 조금 솔직히 더 올라왔던 계기가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왜 제 인생에서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예. 이상하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전 잘해주셨는데 지금도 억울해 하시는데 애정 결핍이 심해가지고
왜 나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까? 왜 나를 관심 있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그 외로움?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예. 책을 읽는 시간은 행복했는데 예. 책을 읽고 저의 자취방에 돌아와서 있다 보면은 그 외로움과 이해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우울감,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은 계속해서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냥 왕복 티켓이 아니라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예, 딱 두 권의 책을 갖고 제가 좋아하는 철학책 한 권,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은 책이었으니까 예.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생명의 응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들을 수 없으면은 나는 좀 인생을, 이런 어떤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핀란드에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때가 학교를 바로 졸업했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예. 그 유스 호스텔이라고 예, 이제 예, 예. 4인이 같이 자는 그렇죠, 곳, 그렇죠. 거기 있는데 하루 종일 거기서도 집에 틀어박혀서 예. 유스 호스텔 안에서 성경책과 그 책을 읽고 계속 반복을 하다가 예. 한 달째 되던 날, 이제 네. 저의 원래 이제 저의 그 안 좋은 충동의 타임 스케줄은 한 달이 되던 때 이제 극단적 생각을 네. 이제 네. 정리를 해볼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두 번째로 제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한 달째 되던 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이미 비행기 표는 끝났고 예. 유스 호스텔도 이제 한 달이 마무리가 예. 되던 그 새벽이었는데 네. 그 새벽의 날에 그날은 잠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한 어. 11시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랬다가 퍼뜩 새벽 2, 3시쯤에 깼는데 그 갑자기 그때는 제가 혼자 자고 있었는데요, 사무실에. 구석에 한 사람이, 아이인지 소년인지 어른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지만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나서 말을 걸었는데 예. 그 표정이 저보다 더 외로운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는 그게 실제인지 모를 수 있는 그 경험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처음으로 제가 느꼈던 게, 아, 저보다 외로운 사람이 있구나. 어.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말을 건네고 싶어 하고 저보다 더 그 쓸쓸함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걸 느꼈을 때 예. 저는 그걸 왜 예수님이라고 느꼈냐고 생각을 들었더니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예. 근데 희생당하던 순간에 사실은 고통이라는 거는 누구의 짐이 아니잖아요. 네. 예. 저도 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예. 폭력일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네. 도와줄 수도 없고. 맞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게 아무리 하나님 뜻이었지만 예. 인간의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 누구도 이해받지 못했을 것.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제가 이분한테 말을 좀 건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가 말을 건네주길 바랬으니까. 그래서 저도 예수님한테 말을 건네야 되겠다. 예.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다. 예.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유예.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일단 아니다. 일단 제가 생명을 마감하는 거는 지금은 아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라는 시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말을 직접 건네지 못했군요, 그날은. 근데 말을 건네지 못해서 제가 또 낯을 가려서. 근데 아, 그 와중에 또 낯을 가렸어요. 네, 낯을 가려서. 네. 예수님한테도 낯을 제가 소심해가지고 뭐라고. 수 있죠. 근데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근데 쳐다보는 그 시선의 마주침 속에서 저도 외로움의 시선들이 점점 줄어들고 마주치는 그 사람, 그 친구, 예수님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예. 그 예수님도 이제 외로움들이 조금씩 상쇄되는 느낌? 그래서 조금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다급하게 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주 작가님을 구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생각이 예, 드는데.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 마음의 변화는 생겼는데 네. 이게 뭐랄까, 어떤 분들이 간증을 하거나 체험을 네. 말씀하듯이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예, 현실로 돌아오니까 빚은 쌓이고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도 이제 일단 한국 빚으로 돌아가야 걷고. 되는데. 네,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편도가 더 비싼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왕복 사는 게 차라리 싸야 돼.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끊고 또 끊어야 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빚이 쌓이고 예. 솔직히 생활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때가 또 이제 그 IMF라고 예. 국가 부도 위기가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라 취업도 안 되고 예. 생활은 되게 막막했는데 예. 근데 참 감사한 게 사실 그런 생활이 막막하게 된 시절이었으면은
저의 그 아주 소심하고 체질적으로 약한 저의 성정이었으면 예. 더 우울했을 텐데 이제 그게 좀 없어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활은 나아진 게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외로운 사람과 계속 얘기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겠다는 힘을 얻게 돼서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글을 써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그걸 등단이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작가로서의 생활도 조금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네. 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서 네. 작가가 됐고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아내도 이제 그 제 책을 좋아해서 만난 친구인데 아. 네, 그 그림을 좀 전공했고 예. 이제 그림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제 책을 좋아해줬고 예. 저의 세계를 무한히 인정해주는 그래서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 아. 그 자존감을 저한테 세워준 그런 친구였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하고 1년째 되던 날인데 네. 아내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1년 만에요? 예, 1년이었습니다. 정확히.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경우로 결혼을 했었는데 네. 그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12월 24일 날 아내가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뇌사에 빠져서 12월 24일 날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고 예. 뇌사 상태에 있었고 1월 1일 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뗐어야 되는 그래서 아내의 기일이 1월 1일 날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아내를 이해를 못 하고 있었던 게 예. 아내가 이제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에 관련된 일을 했지만 네. 그 일을 많이 많이 즐겨 했었어요. 뭐 미혼모 가정협회라든지 예. 소년원에 가는 친구들을 돕고 미술 그리는 일들을 하면서 예. 그 친구들의 멘토와 멘티가 되어주고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둘도 지금 살기 바쁜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목회자로서 부끄럽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다 이해해 줄게 다 예. 좋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투정도 많이 하고 우리 신혼인데 우리 같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되냐 예. 자꾸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이제 그 또 봉사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는 신혼인데 예. 24일 날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나는 싫다. 그래서 그때 크게 부부싸움을 했었고 예. 그게 지금도 마음에 아픔으로 남는데 예. 그래서 아내는 혼자 운전을 갔어요. 하고 떠났고 저는 남아 있었고 예. 이제 그게 조금 안타깝게도 그 눈길이었는데 그게 그 눈길에서 이제 이 아내의 차가 전복이 되는 바람에 사고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때 미안했겠네요. 제가 차에 탔더라면 그렇죠, 그렇죠. 더 미안하죠. 그게 내가 많은 운전했더라면.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유,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죄책감과 그리움과 많은 감정이 네. 몰려왔을 텐데. 이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봤을 때 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질까? 내가 외로운 사람들한테 말을 건넨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왜 내가 말을 건네면 이렇게 될까? 그래서 막 그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내가 혹시 아내랑 결혼을 안 했으면 아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비탄함이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40일째 되던 날 제가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40일째 되던 날 편지가 하나 왔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아내가 멘토와 멘티로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소년원의 그 여자 소년원의 친구가 예. 예. 네. 왜 안 오냐고 이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서 그 편지에 아주 퉁명스럽게 무슨 과자 사다 누나 달라고? 사와요, 언니 사와요. 왜 안 와요? 먹고 싶어 죽겠어요. 이렇게 이모티콘을 쓰고 그 편지가 이렇게 큰 종인데 딱 그 문장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너무 제가 세상 울었을 때 울음을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더 이상 없고 근데 그 친구는 거기서 쓸쓸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아내를 기다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투명스러움 안에 왜 안 와요? 뭐 사와요 이런 건 안에 모든 감정들이 다 농축돼 있던 것 같아요. 그 아이 찾아가셨어요? 예,
바로 그 소년원으로 찾아갔었어요. 예. 만나니까 그 예. 친구가 요청한 그 과자를 사고. 한 10개 이상 100개 네. 사고 이제 교도소 면허하고 다르게 소년원 면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예. 할 수가 있어서 예. 처음에는 그 친구가 이제 계속 말없이 먹더라고요. 예. 예. 말없이 먹다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 아저씨 누구예요? 예. 그래서 나는 제 아내 이름 대면서 네. 그 아내 남편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걸렸었나 봐요. 그 예. 친구가. 그래서 근데 왜 언니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컵라면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네. 컵라면을 계속 먹는 거예요. 제가 한 5개를 준비했는데 예. 계속 끓는 물을 붓고 먹고 그게 그 친구만의 애도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먹어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 아내가 예. 그렇게 먹을 걸 사갖고 가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계속 언니를 고깝게 여기고 잘 먹지도 않고 그 투명스럽게 들어갔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왔던 그때 음식을 거기서 다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친구의 위로 방식이었고 그날 그걸 보니까 그 네. 친구의 말을 보니까 제가 모르겠다. 저를 만난 사람이 불행해지든 불행해지지 않든 그게 징크스이든 재앙이든 그래도 나는 말을 건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날 그 원장님 이제 그걸 이제 학교라고 하는데 예, 예. 소년원 학교 원장님 찾아가서 저는 작가인데 친구들을 놀라운 작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허세를 부려서 제가 그러면은 멘토와 멘티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소년원 친구들한테 물꼬를 트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이렇게 쉼터라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이제 글쓰기를 명분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시간. 그 친구도 아마 눈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것을 이제 네. 입을 열는 순간 눈물이 터질까봐 네. 아마 폭식을 네, 하지 맞습니다.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울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고개를 푹 숙였는데. 글쓰기를 잘해요. 그 친구들 어때요? 근데 상상력이 되게 무한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상상력을 응원해줬고 웹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큰 유산 남기고 떠나셨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아이들을 좀 만나면서 이렇게 메이드 인 강남이라는 소설의 모티브가 된 강남 클럽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 예. 원래 소설을 쓰려고 한 의도는 없었고요. 네네. 이제 제가 가출 청소년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소년원을 나오게 되면 네. 이제 보호 관찰도 받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재사회화라고 이제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 사회의 구조가 조금은 제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런 냉대의 시선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범죄를 저질렀었고 우범 청소년들이니까 제도권 사회에서 잘 받아주지 않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겉돌게 되는데 예. 그래도 뭔가 끈을 이어가려고 했었던 찰나인데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 아이들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한 네. 10명 정도 아이들이. 예.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했는데 한 친구 남학생 남자아이를 찾았는데 강남에서 클럽에서 이제 가드라고 이렇게 네. 앞에 문을 지키는 네. 그 네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났는데 왜 연락을 안 하냐? 다들 네. 어디 갔냐라고 했더니 강남에서 있으면은 돈을 크게 벌 수 있고 연예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연락을 두절하고 여기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말도 안 된다. 연예인이 된다는 건 무엇이고 예. 강남에서 클럽에서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 네.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했고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예. 이제 제가 계속했던 그런 그 운전 일이 있었고 그걸 이제 밤에 하는 이제 대리운전 그들만의 이제 강남에 밤에 있는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친구들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게 이제 그 소설을 쓴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웠던 게 예. 클럽이 건전한 놀이문화였어야 되는데 예.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예. 만나게 되니까 예. 어떤 일들로 돈을 벌게 되는지 예. 봤더니 이제 미성년자인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예. 성인인 것처럼 해서 예. 클럽에 이제 투입이 돼서 예. 미성년 성매매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착취가 느껴졌던 게 예. 이 친구들을 연예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꼬드겼던 예. 그 위에 있는 그 어른들이 예. 빚을 지게 해서 성형수술을 시키고 그리고 강제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하고 이 아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복용하게 해서 덫에 빠지게 하고 점점 더 미성년 성매매를 이제 주선했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 저같이 이제 멘토와 멘티를 예, 얻었던 예. 사람들과 다 연락을 두절시켰던 거고. 예. 그래서 만나고 나니까 아, 이런 끔찍한 현실이 있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멀지도 않은 곳에 있구나. 이제 이런 네. 걸 느꼈고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남자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운전도 해주고 네. 그리고 관리도 하고 뭐 그런 그리고 일들을 이제 남자 접대부 일도 같이 하게 되고. 남자 접대 네. 근데 이게 다 10대 아이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었고. 야,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돈도 이 아이들의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머. 다 그 중간에 착취당하고. 그 친구가 이제 성형수술 시켜준 비용으로 이자를 뗀다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창가나 집창촌에서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그 악순환이 아직도. 이 10대 아이들에게 그대로 되물림되고 있다는 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가. 그때 제가 좀 목회자로서 많이 무력감도 느꼈고요. 장성은 바뀐 거지. 그렇죠, 그렇죠. 더한 거지. 네.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뭐 다 엄마 아빠가 없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게요. 예. 그 친구들이 집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인 게, 예. 한 예를 들자면 한 친구는 그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계속 상습적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가 갈 없는 수가 거예요. 없지. 돌아가면 안 되고.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제 쉼터나 이곳에 있는 분들은 이제 가정 복귀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사정을 말씀드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으시나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을 수 없는 환경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출하게 되고, 가출하니까 범죄로 이어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그리고 이 아이들을 착취하는 사람들도 그런 약점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예.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갈 사람도 없고, 예.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예. 신고해줄 사람도 없다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럼 작가님께서 계속 그 현장을 다니면서 네. 직접 목격하셨으니까 뭐 네. 운전도 대신 해주고 이러면서 네. 직접 그 목격하신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뒷좌석에 보면은 이제 그 성매수남과 예.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태우고 가는 일들이 저의 그런 잠입했을 때 일들이었는데, 성매수가 남이고 남자예요? 예,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또 10대였고요. 예.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뒤에서 보게 될 때 이제 강제로 마약을 주입시킨다든지 예. 예,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직접 호텔까지 운전해 주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도 어떻게든지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보려고 네. 뭐 갑자기 그때 112 신고를 해가지고 예, 그 예. 호텔 앞을 좀 막는다든지 예, 예. 네. 여러 가지로 좀, 그리고 뭐 손님 남자분한테 손님 너무 취했습니다, 딴 데로 돌아가시죠 하고 딴 곳으로 간다든지 예. 뭐 그렇게는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혼자서 그 상황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신고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 이 아이들한테 예.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예. 네. 원치는 않았지만 일단 마약 복용자가 됐고요. 예. 그리고 주민등록등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이게 사문서, 그렇죠, 그렇죠. 공문서 위조. 위조 그러네요, 혐의가 그러네요, 되고 그러네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네. 이 친구들도 같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점. 아이들이 뭐 일이었어요. 마약 같은 것을 복용하는 걸 직접 목격하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예. 제가 근데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10명의 거의 친구가 있었는데 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돌아온 친구가 안타깝지만 한 친구도 없었다는 게 저한테 제일 힘든 부분이었고, 예. 두 친구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네. 그 나오게 된 계기도, 한 친구는 이런 말씀드리기 참 안타깝지만 네. 이 중절 수술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게 이제 이렇게 자궁을 드러내게 되는, 그래서 버려진 것이고, 예. 또 한 친구는 이제 그 PTSD라고 네. 그게 이제 참전 군인들이 예, 예. 그 전쟁의 참상을 겪을 때 얻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예, 예, 예. 그걸 너무 심각하게 앓고 있어서 예.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고 이제 거의 정신적으로. 예, 예. 그래서 나오게 돼. 두 친구가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예. 아, 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었고, 이게 과연 현실에 일어난 일인가? 예. 그런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책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 신고를 해봐야 더 좋은 역전이 안 되니까 네. 상황이 안 달라지니까 네. 결국 소설로 쓰셨어. 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시는군요. 네. 처음엔 소설로 쓸 생각이 없었고요. 이걸 예. 르포르타주라고 해서 예, 예. 취재 기록으로 담으려고 했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출판사와 의뢰를 했는데
이게 참 현실적이라는 게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실제 이야기인데. 예, 제 기록, 녹취를 다 담은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화 같고 아. 이게 무슨 남미나 다른 나라의 일들 같다. 그렇죠. 마약 청조국인 한국에서 좀 상상하기 어렵다. 저희도 지금 들으면서 지금 저도 엄청 이게- 놀라고 있잖아요. 예. 아니 클럽이 있다고 말하죠. 거기에 10대가 가서 예, 이런 뭐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어요. 클럽이 절대로 전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물론, 예. 건전한 문화도 있지만 예. 이제 그 안에서 숨어들어서 하는 그런 성행하는 상황들 예. 그런 것들이 안 믿긴다라고 해서 출판이 다 반려됐고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소설가기 때문에 이건 소설로 써야 되겠다 해서 소설로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픽션이 아닌 거군요. 네. 다 논픽션으로. 네, 네. 실제 근데 우리 이제- 사회에서 이런 네. 벌어지고 있는 일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어느 정도 픽션을 넣고 예. 나머지 부분들은 근데 이제 현실에서 일어났었던 것들을 좀 같이 녹여냈어요. 그러니까 등장 인물만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지어서 맞습니다. 붙였을 네. 뿐이고 네.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전부 실제 일이었네요. 네. 그럼 그런 가출한 청소년들과 소통하시면서 우리 작가님도 신앙의 많은 또 성장과 또 변화가 있었겠네요. 네. 근데 저한테는 오히려 예. 이제 제가 저는 제 스스로를 세 번째 변화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의젓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힘들고 그리고 부모님들과의 이런 관계를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예. 아이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그래도 그렇게 어머니 아버님의 그래도 돌봄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우울했고 힘들었는데 네. 이 친구들은 솔직히 초등학교 때부터 버림받는 약간 사회 속에 방치가 된 건데 예. 가족과 사회 속에 근데 너무 이거를 대범하고 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안에서 물론 많은 어떤 좀 안 좋은 면들도 있지만 예. 그 어떤 찬란하게 빛나는 인간에 대한 긍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죄송한 말이지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네. 이 친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순간에 사람에 대한 진심을 담고 있고 예. 저에 대해서도 진심을 열고 있고 네. 그래서 저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런 진심을 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진심을 열고 다가가는 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제가 너무 투정을 부렸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스럽고 그런 시간을 보냈구나. 그게 많이 부끄러웠고요. 이제는 그런 터널을 벗어나서 조금은 더 말을 건네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신앙의 긍정적 변화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가님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이거는 또 이런 또 은혜가 있는 예, 부분도 예,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느낌도 좀 드는 게 이제 예. 이 친구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안타깝지만 그런 버려진 환경 속에서 가정교육이라든지 예. 사회로부터 어떤 충고를 듣지 못하다 보니까 예. 좀 얻어맞기도 많이 맞았고요. 아, 그 친구들. 수틀리면 때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힘이 워낙 세니까 제가 또 약하니까 목사님을 예, 의도맞고 그러니까 이제 왜 좀 뭘 물어보다 보면은 예. 네. 저도 모르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가 자기의 어떤 무용담을 얘기할 때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 한참 형이 싫고 제가 아니, 삼촌, 삼촌. 제가 일찍 결혼했으면 아빠인데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좀 내가 이렇게 맞으면서 이러고 만나야 되나 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뭐 3만 원, 5만 원씩 그냥 예. 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가져간다는 게 뭐. 그냥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묻지 않고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들은 안 되겠지만, 근데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 친구들이 저한테서 그런 것들을 조달해 받지 않으면 이 여자 이제 청소년들은 자출 청소년들은 또 이게 채팅앱을 열고 성매매를 너무 습관처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찜질방이라도 갈 돈 그런 것들을 속아둬서도 줘야 되는 또 그런 입장이 있고. 아니, 근데 여러 명이니까 액수가 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나갈 때도 근데 있고. 뭐 어릴 때 엄마 주머니에서 이거 한 벌 받는 거라고 예, 생각하시고 빼갔으니까 맞습니다. 다시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비고 제가 그때 오토바이 그거 빼간 거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썩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엔 이자가 너무 많이 아, 냈는데 이자가 많이 붙죠. 예. 네. 오토바이도 샀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많이 좀 힘들고 그렇군요. 좀 답답하고 그리고 답답할 때도 많아요. 네. 왜 이러고 살까? 솔직히 왜 이러고 살까? 학교로 좀 돌아가지. 음. 근데 이해는 되면서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네요. 와. 수차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와. 무슨 어렸을 때부터 계속 너무 큰 사건들이 팍팍 터지니까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 자양분으로 만들어 주시고 맞아요. 그 자양분을 그대로 흡수하셔서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뛰어난 일을 하시는 작가님이 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로 그 클럽 일이 지금 계속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저는 좀 충격을 받았고요. 저희가 음지에 있는 아이들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희는 항상 그냥 잘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무감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뭐든지 안 되는 일은 없으니까 네, 그 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범균 형제. 저는 그 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은 한국 강남의 방매 문화라는 거에 충격을 받았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경책이 네. 사실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이 그렇죠. 주님을 아시는 분들이 써나간 그 시대에 주님을 만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 작가님의 이야기들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지금의 사회 이야기를 주님의 시선으로 좀 다시 오게끔 하기 위한 그런 것 같아서 주님이 왜 주 작가님을 글을 쓰게 했고 그 지금 사회야 나에게로 다시 와라 하는 소설을 꼭 쓰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글이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이 다시 내가 사회가 아닌 주님께로 와야겠다 하는 거를 전도지처럼 우리 주 작가님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맞습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한순간 한순간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내 경험을 토대로 글로 다시 재탄생되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 어두운 곳, 복지의 사각지대, 사회 사각지대에 우리도 미처 챙기지 못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우리 사회가 숨기고 싶고 골마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작가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하셨고 펜을 들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 어둠 속에서 지금 젊은이들 울고 있을 것이며 또 얼마나 썩어가고 있을지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작가님을 통해서 또 작가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회와 공론화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실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드라마든 책이든 또 목회를 통해서도 이 어두운 곳을 밝히시는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의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가님의 앞으로 작품도 기대하겠고요. 저희도 더 관심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